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다는 주민 오정희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회장님이라고만 알았어요, 저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처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 신세 앉은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도 알아보니까. 일명 송 회장이라고 불리는 한 남자.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 인사랍니다. 자산이 실제로 좀 엄청나신 분이에요. 재력이 좀 상당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것보다. 1,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자수성가형 1,000억대 자산가라는 송 회장. 그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데요. 대단한 재력가죠. 마을에는 그 양반이 지어줬어요. 동네 무슨 일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제공도 해드리고. 우리가 생각한 그 상상외로 재산은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확인한 것만도 지금 일산은 가봐서 알고, 마석도 가봐서 알고, 어마어마한데요? 제주 이런 데는 재산 중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에 쓰며 사람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어왔다는 송 회장. 그런데 정희 씨는 어떤 사람을 통해 그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 부자인 줄 아는데 그 사람 이런 얘기하더니 양아치야? 그랬어요, 제가. 어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무슨 강간을 하고 마약을 하고. 에? 정희 씨가 들은 소문의 정체. 송 회장이 마약을 하고 야. 심지어 여성을 강간하기까지 했다는 건데요. 마약을 여자를 먹여서 강간을 해가지고 여자가 도망가서 있다는 걸 포항에. 끔찍하고 추악한 소문은 일파만파. 지역사회에 퍼졌고 송 회장의 평판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이런 소문은 더 빨리 퍼지죠. 그렇죠. 굉장히 빨리 퍼지죠. 네. 강간범이다. 폐인이 돼가지고 양문에 가 있고 마약을 했는데 여자를 죽였는데 저도 그 얘기를 그냥 저는 실제로 믿었거든요. 루머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모든 게 조금 오버될 수는 있어도 최소한 반타작은 하지 않겠느냐. 소문만으로는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정희 씨가 무조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아주 어떤 놈 하나 있어 전라도 목포놈인데 그 놈은 잔인한 놈이야. 그 마약 사건하고 저 강간 사건이 있어요. 포항에 추적을 해가지고 포항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 피해자가 글로 도망가 있는데 제가 3개월 추적을 해서 찾았어요. 그걸 이제 취재가 되면은요 그냥 게임 아웃입니다.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바로 지역 내 유명 기자 A씨였기 때문이라는데요. 기자가 한 말이면은 명성 있는 그렇죠. 기자였다고 하니까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일을 이렇게 관심을 가진 기자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내가 여기를 개혁을 시키고 말이야 내가 바로잡으려고 왔다고 하니까. A씨는 평소 기사를 통해서도 송 회장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소문에 대해 송 회장은 어떠한 입장일까? 수소문 끝에 그를 만나게 된 실화탐사대. 사건에 대한 정식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오셨다면서요? 혹시 어디 방송국인지 신분증하고 좀 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신분증을 예. 직접 확인하네요. MBC 정명훈 기자님. 네. 진짜 꼼꼼하게 살펴보시네요. 얼굴도 확인하고. 나는 지금도 100% 여기 신뢰하진 않아요. 진짜로 공익을 위해서 저한테 왔는지 철저한 얘기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의심병이 생겨버렸어요. 당한 게 많으신가 봐요. 지인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소문을 접했다는 송 회장. 그날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중이랍니다. 이런 소문이 금방 다 났어요. 보면서 나한테 전화가 와요. 빗발쳐.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나 형무소 이제 곧 간다 이거예요, 다. 딱 듣는 순간에 뭐랄까 부들부들 떨리기도 했지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런 모함도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험해졌구나. 마약, 강간, 그리고 여자. 이 모든 건 100% 거짓말이라는데요. 여자를 강간하고 마약을 하는 사실은 없나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물어보고 있어. 무슨 여자를 가라고. 어이없어 하네요. 예. 아니 기자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 말이 없죠. 그렇습니다. 벌써 지금 진짜 가야죠. 거짓 소문은 해명할 새도 없이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답니다. 가족들 역시 그를 선뜻 믿어주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는데요. 아이 때부터 연기 나올 리가 있냐. 못 산다고 난리 났었죠. 이거 이게 뭐냐고 동네 창피해서 못 산다고. 더군다나 지역사회잖아요. 딸도 있어. 아빠 진짜 맞아? 근데 그 딸도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 그래? 자살하고 싶더라니까요. 응? 굉장히 우리가 이 가정에 정신적으로 혼란이 많았었어요. 억울하다는 송 회장. 그렇다면 지역 기자 A 씨는 무엇을 근거로 정희 씨에게 소문을 전달했던 걸까? 돌이켜보면 그녀 역시 A 씨의 말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궁금하네.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피해서 요양원에 가서 있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술집으로 바뀌잖아요. 그때 신뢰가 깨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여자가 술집에 있어서 그거 잠복 근무를 며칠을 하다가 왔다. 그래서 그거를 3천만 원을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3천만 원? 네? 처음엔 피해 여성이 마약 중독으로 폐인이 돼 요양원에 있다고 했던 A 씨.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성이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뭔가 좀 수상하네요. 내 돈만 한 3천만 원 들어갔어요. 저 누가 월급 주는 거 아니고 그 여자가 있는 술집에 가서 일부러 출장 왔다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계속 가서 뜸을 들이는 거예요. 구음불 떼고 있는 거예요. 친분관계 이렇게 자꾸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 소문을 낸 사람이 기자라는 사실에 경악했다는 송 회장.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그 사람은 감정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였나요? 악의적으로 만드는 사람 매장은 이런 기자는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사람은 언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짓 소문의 발원지라고 하는 기자 A 씨.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이고 무슨 이유로 이런 소문을 낸 것일까? 송 회장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기자 A 씨. 그는 대체 누구일까? 사람들 말에 따르면 A 씨에겐 아주 특별한 과거가 있다는데요. 그를 단숨에 이 지역 대표 기자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이것. 사실은 전직이 자기가 KBS 기자였는데 가평에 와서 좋은 일 좀 하려고 고향에 왔다. 6년 됐다. 다들 그래요. KBS 대기자다. 대기자. KBS 왕기자다. KBS 출신의 기자. 지역 내에선 A 씨가 등장한 순간부터 그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길 돌아다니면 저기 진짜 중앙언론 기자가 가평구에 내려왔어. 찬양하고 칭송을 하는 거예요. 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전직 KBS 기자라니까 공영방송의 기자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지상파 기자 출신이라고 하면 많이들 신뢰할 수밖에 없죠. 또 지역사회고. 예. 저희는 취재 기자인데 카메라 기자가 아닌데 이제 나이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우리 다 퇴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수배 사건이 15시 제가 3년을 했어요. 그 살인 사건만 하고 조폭들만 다뤘죠. 3년. 살인 사건을 87건을 해결한 사람이에요. 87건을. KBS에서 20년 경력을 쌓고 퇴직 후 고향에 돌아왔다는 A 씨. 그는 현재 지역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해 현직 기자로서 다시금 활발히 취재 활동을 하는 중이라는데요. 기자 활동을 하시는 분이네요. 예. 동료 기자들에게도 KBS 출신이라는 수식어는 잠옷 대단해 보였답니다. 딱 봐도 고가의 뭐 큰 거 있잖아요. TV에서만 봤던 장비들이 바로 앞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뭐랄까 뭐야 뭐 이런 거 뭐 거기다 이제 그분 차가 보니까 그 소위 그 외제차 그 왜 이렇게 동그라미 4개짜리 그 있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했더니 뭐 KBS 출신의 뭐라고 그 처음 그 얘기를 들었고 과거 경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은 기자 A 씨.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어딘가 좀 어설펐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KBS도 보고 MBC도 보잖아요. A라는 B라는 사람이 이제 다툼 일을 한다면 사실 팩트를 준해서 기자의 마음을 심지는 잘 않아요. 근데 얘는
자기가 판단 결정해서 이게 맞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방송은 너무 다른 거예요. 지상파 출신의 기자가 썼다고 보기엔 그의 기사들은 뭔가 좀 이상했다는 것.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실화탐사대는 23년 경력의 베테랑 MBC 조승원 기자와 함께 A씨가 쓴 기사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기사 처음부터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을 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맞춤법, 띄어쓰기, 뭐 그다음에 주어 서술어의 호응 이런 거가 맞지 않는 게 덜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기자 출신이었다는 말은 좀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경력에 비해 초보적인 실수가 잦다는 A씨. 그를 향한 의구심은 점점 더 커져갔답니다. 그런데 KBS에 직장 우리는 아는 지인이 있었어요. 지인께 물어봤죠. 그 라는 기자가 KBS 기자가 맞느냐? 회신이 뭐라고 왔냐면 KBS 기자가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적은 있는 것 같다. 정식 직원이 절대 아니다. 저희는 취재 기자인데 나이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다 퇴직한 거예요. A씨가 KBS 기자 출신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KBS의 A씨의 근무 이력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A씨라는 분은 저희 쪽에 근무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취재 기자로도 안 계셨던 거예요? 네네네. 아예 기록이 없는 건가요? 네네네. 이런 분은 안 계세요. 뭐야? 분명 그는 KBS 소속 취재 기자로 일했다고 한 상황. 그렇다면 당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기자들은 A씨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진짜 궁금하네요. 그럼 자기가 KBS 직원이었대? 그런 사람 없어요. KBS 기자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KBS하고 공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던 걸로 알고 여기를 얘기도 KBS 기자는 아니었던 걸로 알아요. KBS의 소속 기자가 아닌 용역으로 일했었다는 A씨. 전문가에 따르면 이건 명백한 지상파 기자 사칭 행위랍니다. 지상파 출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존중을 받아왔던 A씨. 이러한 그의 거짓말은 단순 사칭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 A씨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준호 씨를 만나봤는데요. 그 양반을 통해서 이제 소개받은 거죠. KBS 기자 사건 25시 뭐 그런 데 나왔었다 그러고. 당시 준호 씨는 사업을 하다가 큰 곤경에 처해 있었는데 이때 도움을 주겠다며 나타난 게 A씨였답니다. 그 기자가 정확히 어떤 제안을 했나요? 경찰도 입을 막으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돈이 한 1억 5천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이고 참. 전찰로 일을 무마시켜주겠다 그랬죠. 어떤 걸로 깔끔하게 봐주겠다고. 자신에게 돈을 주면 경찰을 매수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는 A씨. 준호 씨는 고심 끝에 그에게 거액을 건넸다는데요. 아, 돈을 건넸어요? 딱 뜯어보면 야, 일 잘 됐어. 그런데 우리는 그런가 보다 믿고 또 가야 되는 거고.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혐의 받았어요, 다. 그러니까 원래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해당 사건 당시 준호 씨가 A씨를 신뢰했던 이유. 당연히 그의 신분 때문이었답니다. KBS 우리 그 앞에까지 데리고 와서 뭐 기념품 재떨이라든가 그런 거 다 해주고. 근데 참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던 어느 날 준호 씨를 데리고 경기도 한 버스 회사에 갔다는 A씨. 버스에서 갔는데 그 전무하고 사장이 나오더니 그러더니 어휴 기자님 오셨습니까? 그러더니 90도에 보니까 저를 갖다 대뜸 소개하더니 우리 저 카메라 기자입니다 하고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저 그냥 얼떨결에 그냥 네 하고서는 그냥 인사를 했죠. 아니 모르는 사람들에게 준호 씨를 카메라 기자라고 속인 거예요? 이 거짓말에 준호 씨까지 이용당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일을 봐줄 때니까 경포대 뭐 이런데 속초 회 먹고 싶다 그러면 다 쫓아다니고 아이고 그건 뭐 말 안 뭐합니까? 너한테 내가 한입을 친 거예요. A씨가 사건을 청탁받고 금품 수수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사실이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텐데요. 자기가 해결사라고 해요. 자기가 해결사. 전직 KBS 기자고 부탁한 것을 얘기해라. 피우의 전화가 몇 차례 왔었어요. 너 그거 안 하면 그만큼 살해할 거야라고 또 씨한테 또 이렇게. 아 참. A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젠 그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만나봐야지. 예. 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의 정이라고 하는데. 아, 이분이에요? 때마침 사무실에 있는 A씨. 왜 KBS 기자를 사칭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이제 KBS에서 퇴직하신 취재 기자님이라고. 취재를 했죠. 예. KBS에서 소속으로 20년 넘게 일을 한 사람이에요. 보도국, 시사교양국, 라디오국 두고 다 했어요. 그럼 저만큼 그렇게 했다고 한 사람도 드물어요. 저거 자신 있어요. KBS 소속의 기자나 직원은 아니었던 A씨. 몇몇 방송 프로그램에서 외부 인력으로 수중 촬영 및 진행 등을 한 적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87년도에 사령장을 받으신 게 맞아요? 아니요. KBS에서 입사를 하셨다면서요? 누가 입사를 해요? KBS에서 일을 했다 그랬지. 나 어떻게 입사를 했다 그랬어요? 저희는 취재 기자인데 나이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다 퇴직한 거예요. 취재 기자로서 KBS를 퇴직했다 표현한 기자 A씨. 야, 저러면 진짜 KBS 기자라고 오해할 수 있겠네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남이 오해를 하는 것을 자 보세요. 남이 오해를 하는 것을 왜 내가 그것을 해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떤 피해를 줬는데요? 아이고. 아니, 직업이 기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KBS 기자 사칭으로 피해를 준 적은 없다는 A씨. 사건 무마를 위해 금품을 준 적이 있다는 준호 씨의 주장에 대해선 어떤 입장일까?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금품 출소하신 적 1억 5천 정도 받으신. 아이, 1억 5천이든 1,000만 원이든 받은 적 없어요. 해결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KBS를 데려간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그렇다면 그가 말한 송 회장에 대한 이야기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던 걸까? 그 마약 사건하고 강간 사건이 있어요. 그 피해자가 글로 도망가 있는데 제가 3개월 추적을 해서 찾았어요. 저 이야기는 정말 사실일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어떤 근거가 있이 말씀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사람을 잘못 본 거죠. 내가 사람을 잘못 들고 사실은 근데 A라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을 취재를 했던 거죠. 6개월 동안 3천만 원을 들였던 취재. 피해 여성을 잘못 특정했다는 말은 선뜻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것 때문에 그게 호소하시는 아니에요. MBC의 프로듀서가 개인적인 송사에 왜 끼어드세요? 근데 이거는 왜 끼어드시냐고요? 담당 PD가 수사관이세요? 아니잖아요. 나가세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나가십시오. 혹시 그러니까 사건을 좀 해결해 주겠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처벌 받을게요. 민원을 해결해 주... 아니요. 아니 기자님 KBS 기자 사칭과 금품 수수, 송 회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까지 어느 것 하나 잘못한 게 없다는 기자 A씨. 그 KBS 기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믿고 따르게 되잖아요. 지지하게 되고 기자라고 사칭 거는 거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가평 국민이에요. 증폭되는 논란과 의혹 속에 실망했을 동네 사람들을 위해 지금은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한 때이지 아닐까요?